몸이 100냥이면 눈은 90냥이라는 옛말처럼 눈은 그만큼 소중한 기관입니다. 특히 100세 시대가 되면서 고령층의 눈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운전할 때 이 불빛이 야간의 불빛 같은 게 라이트가 굉장히 자극이 눈에 많이 되고 이 자외선이 엄청나게 눈에 자극이 많이 되는 걸 느꼈거든요. 눈물이 자꾸 날 때마다 자꾸 닦다 보니까 손수건도 어쩔 때는 막 그냥 이쪽으로 다 젖어 버리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병원을 다녔어요. 하여튼. 한의학에서는 눈을 신체 건강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며 질환의 원인인 오장육부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정희 원장과 안과 질환의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모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하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근데 그 에너지를 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눈은 사실 에너지를 쓰는 곳이고, 자, 그러면 눈에 필요한 에너지를 누가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호흡을 하게 되면 오장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대표적인 게 피죠. 만들어서 눈에 공급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오장부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고 눈은 에너지를 쓰는 가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의 기능은 모두 뿌리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과 오장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오장부에서 눈으로 가는 영양분이 한 10분만 안 가더라도 시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눈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에서 100만큼 가면 문제가 없지만 눈에 필요한 영양이 100인데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눈으로 가는 영양이 60밖에 안 되면 눈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과 질환들 중에서도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안과 질환도 있고 오장부와 관련이 없는 안과 질환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구분해서 오장부와 관련이 없는 질환들 같은 경우는 딱히 오장부를 좋게 해도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고시를 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질환들은 오장부가 좋아져서 눈으로 가는 영양이 증가되었을 때 좋아지는 안과 질환들을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장부가 좋아졌을 때 좋아지는 안과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들이 뭐가 있냐면, 자, 황반변성이 있고 녹내장이 있고 안구건조증이 있고 눈물 흘림증이 있고 포도막염이 있고 그다음에 노안까지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대표적인 질환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장부를 좋게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상의학인데, 이 사상의학은 주로 한약으로밖에 치료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사상 정책이 뭐냐면 이 사상 체질에 맞는 침법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침은 단순하게 아픈 곳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오장부 자체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오장부가 좋아지게 되면 첫 번째로 느끼는 게 당연히 눈도 좋아지게 되지만 체력이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침으로 어떻게 오장부를 좋게 할 수가 있냐면요. 사상의학에서는 각 체질마다 강하고 약한 장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상 정침이라는 것은 그 강하고 약한 장기를 찾아내서 약한 장기 쪽으로 에너지를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의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평균 에너지를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사람마다 가장 약한 장기를 진단을 통해 찾아내서 그 혈자리가 손발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침을 놓아서 장기를 좋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반변성으로 너무나 많은 치료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이영희 씨는 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너무나 좋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제가 양쪽이 다 황반변성인데 왼쪽이 먼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생겨가지고 이 오른쪽 눈에 혈관이 터지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도 이게 치료가 잘 되지를 않았어요. 눈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뿌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신경에 그게 물이 차거나 아니면 부종이 있어서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공에 주사를 맞고 거기도 또 계속 신생 혈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관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공에 주사를 놓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거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운전할 때
그 불빛이 그 야간의 불빛 같은 게 라이터가 굉장히 자극이 눈에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자외선이 엄청나게 눈에 자극이 많이 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주사도 여러 가지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주사에 대한 내성이 생겼는지 내성으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이게 주사가 이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사를 맞으라고 권유를 받아서 이제는 한계가 왔는갑다. 예, 양방에서 한계가 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한방에서 치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곤한 건 좀 어때요, 어머니? 피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5년 전에 비해서 체력이 별로 안 떨어졌죠, 어머니? 한약 먹고 난 뒤로는 많이 기력이 회복돼가지고 지금도 막 견딜 만한 정도로. 그러니까 오장부가 나빠지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라면 5년 늙었기 때문에 이 체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아마 지금 별로 안 떨어졌을 겁니다. 오히려 더 치료하기 전보다는 체력이 더 괜찮을 거예요. 네네. 그쵸, 하기 어머니? 전보다는 괜찮아요. 하기 전보다는 체력이 낫죠. 그리고 이 황반면성은 오장부를 좋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어머니. 네.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장부를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느낄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네. 근데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체력이에요, 체력. 그러니까 내가 뭐 간이 좋다, 간이 나쁘다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내가 뭐 콩팥이 좋네, 안 좋네, 그런 걸 느낄 수가 없는데 네. 첫 번째가 체력이 좋으면 오장부 기능이 잘 돌아가서 에너지가 생산이 잘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눈이 크게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황반면성은 그냥 눈을 본다기보다는 내 몸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오른쪽은 많이 나빠서 왔기 때문에 왼쪽을 더 신경 써야 돼요. 네. 알겠죠, 어머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눈은 거의 시력이 90% 정도 상실한 상태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항체 주사도 많이 맞으셨고 레이저 시술도 많이 한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소화도 좀 많이 안 되는 상태였고 눈도 많이 건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입도 마르고 약간 우울하거나 불안 초조한 마음도 약간 있으셨습니다. 황반면성이 사실은 오장부를 치료해야 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황반면성은 너무나 단순해요. 우리 눈에 보면 황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황반은 우리 눈에서 제일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시세포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즉 우리 눈에 제일 중요한 곳이고 제일 많은 영양이 필요한 곳인데 그 영양 오장부에서 만들어줘서 보내주게 되는데 오장부 기능이 떨어져서 황반에 있는 시세포로 가는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 황반변성이에요. 당연히 오장부가 좋아져서 황반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첫 번째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세포를 살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죽은 걸 살릴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시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눈을 어느 정도 맑게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초반에 집중적으로 오장부 좋게 하는 치료를 했고 그리고 초반에 빨리 좋아졌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환자분께 얘기해 드렸고 지금 5년째 꾸준하게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황반면성은 이게 치료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평생 관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뛰어난 학문이 사상의학이기 때문에 사상의학으로 이분을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사상 체질은 한국의 전통 의학에서 개인의 체질을 4가지로 나누어 건강 관리에 활용하는 이론입니다. 각 체질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징과 초천되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소양인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열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의 특징이 뭡니까? 열의 특징은 빠르지 않습니까?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격도 굉장히 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체가 발달하게 되고 하체가 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열은 모든 걸 태워 없애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방지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에너지가 위로 떠 있기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기 쉬운 체질이 소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소양인인 반대가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음인은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가는 에너지는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이 많은 게 아니라 몸이 굉장히 차요. 몸이 차다 보니까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사람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가면 소양인과 반대로 기억력이 오히려 더 좋아요. 근데 기억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병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민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답답한 소리를 많이 하고 입이 마르고 머리가 맑지 못하고 항상 피곤하고 스트레스성 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는 체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태음인과 태양인은 반대인데 태양인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거고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는 성격이에요. 내보내는 게 잘 없기 때문에
안으로 모으다 보니까 에너지가 탁해집니다. 이제 피가 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도 맑지 못하고 몸이 항상 무겁다는 말을 많이 하고 좀 움직이기 싫어하는 경향이 많고 살도 좀 찌기 쉬운 체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각 체질에 맞는 침을 시술하는데요. 체질마다 부족한 장부의 기능을 강화해 오장육부를 좋게 하여 눈의 기능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침과 한약은 장단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침 같은 경우는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맞는 순간 바로 좋아지긴 하지만 이게 직속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맞아서 우리 몸을 바꾸셔야 돼요. 침은 우리 몸에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극을 줘서 몸을 장기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꾸준히 맞아서 우리 오장부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침 치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뭐냐면 꾸준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들도 사실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환자들이 아니고 정말 꾸준히 오시는 환자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몸이 이제는 가벼워지고 좀 기력이 많이 생겼어요. 눈의 시력도 좀 좋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 손을 이제 자가 운전해 가지고 이렇게 가고 싶은 데도 좀 가고 컴퓨터를 좀 제가 컴퓨터로 제 살아온 그 내역들을 좀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간병인 일을 하는 정부길 씨는 쉬는 날이면 언제든 한의원을 찾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의원을 들른 보길 씨. 예전에는 일이 너무 힘들어 피로감에 안구 건조증으로 안구 통증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체력도 좋아지고 통증도 없어져 살 것 같습니다. 눈이 혈관이 맥혀갖고 그래갖고 이 혈관이 터져버렸어. 한 3년 전이죠. 3년 전에 11월 달에 터지갖고 2월 달인가 그때 동공에 주사를 맞고 그래가 있었는데 왼쪽 눈은 이 혈관이 터지니까 혈관 자체가 맥혀갖고 혈관 터지가 동공에 주사를 맞고 레이저 시술까지 하고 오른쪽 눈은 눈떠버리가 너무 아파가 밤에 자도 못하고 일어날 정도가 되도록 아팠어요. 혈관 영양제 이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양제를 1년을 다 먹었어요. 다 먹고 이제 여기 내가 눈이 자꾸 건조한 걸 느끼니까 나 한의원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에 그래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요즘 잘 지내시죠? 예, 간병일 하면서 오기 힘들 텐데 자주 계속 잘 오시고 계시네요. 맥 한번 볼까요, 어머니? 오랜만에 맥 한번 봅시다. 예전보다 일할 때 힘이 좀 나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체력 일하기도 좀 편하지? 예, 이제 찬바람 부니까 눈물이 좀 찬바람 보니까 눈물 나는 것도 있고 건망증도 좀 있었는데 이제 기억은 좀 잘 납니까? 기억은 깜빡깜빡 할 때가 좀 있어요. 아직 있는데 깜빡깜빡 잠은 하는 거 푹 못 자니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계속 좋아질 거고 체력도 점점 올라오면 눈 건조한 것도 더 좋아질 거거든요. 체력도 더 올라올 거니까 일하면 훨씬 편해지고 맥도 보니까 아까 전에보다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이제 계속 치료 잘 받으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머니. 지금 현재로는 뭐 네. 눈 건조한 건 좀 그런데 한 번씩 좀 이 멋이 볼록볼록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 뭐가 볼록볼록 올라올 올라오면 때가 눈이 많이 불편해. 조금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는데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 훨씬 길어질 거거든요. 그럼 어머니도 일하기도 더 편하고 생활하기 훨씬 좋을 거예요. 이제 침 맞으러 가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망막혈관 폐쇄, 안구 통증, 안구 건조로 내원을 하셨는데 간병인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버겁고 밤낮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치료하는데 조금 기간도 길고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환자였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노년층이나 스마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눈의 자극, 가려움증, 시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안구 건조증이란 거는 우리 눈에는 눈물샘하고 말봄샘이 있는데 눈물샘에서는 물이 나오게 되고 말봄샘에서는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눈에서는 눈물하고 기름을 전혀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오장육부에서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됩니다. 눈으로. 오장육부에서 눈으로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양이 떨어지게 되면 눈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건조감과 통증을 만들어서 눈을 감으라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은 얘를 치료를 하려면은 우리 눈을 들여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오장육부에서 눈으로, 즉 눈물샘과 마이봄샘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켜서 그 영양이 늘어나야 건조감과 통증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안구건조증이라 하더라도 눈에 필요한 영양물은 수천 수만 가지로 다르거든요. 정복일 환자분 같은 경우는 소양인이기 때문에 그 체질에 맞는 침과 한약을 사용해서 치료를 했고요. 보통은 한약을 먹어보고 기다리면서 며칠 봐가면서 체질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질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침 같은 경우는 그날 바로 반응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빠른 시간 안에 체질을 진단할 수 있고, 침법 같은 경우는 사상 체질에 정확하게 맞는 침법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침법 같은 경우는 사상 체질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침법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사상 체질 치료를 할 수 있는 침법이고, 그 침법과 한약으로 치료를 해서 지금 많이 호전이 되고 체력도 많이 올라온 상태가 되셨습니다. 요 근육은 눈꺼풀 근육이랑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주면 눈을 좀 쪼아주고 눈두덩이 안 좋은 게 풀려요. 그리고 조금 아픈 데를 찾아서 놓을 거거든요. 오픈 데를 찾아서 놓을 거기 때문에 조금 뻑뻑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약침은 한약 성분을 정제한 약침을 경혈에 주입함으로써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어서 침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이 치료는 기혈을 순환시켜 주고 피로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러 다니니까 일을 하는 데서는 이제 약을 먹으면서 일을 하기 편하기는 좀 편했어요. 건조증은 지금 없는 편이죠. 없는데 이제 아직까지 내가 나이가 있고 이래 하니까 좀 불편한 게 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치료를 하면 되는 기고, 뭐 지금 상태만 더 좋아지면 뭐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원장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뭐 하고 싶다는 그게 있겠습니까? 내 뭐 나이 무감에서 내 몸만 좋아지고 눈만 더 안 나빠지면 좋겠습니까? 찬바람이 부는 수요일 오후, 오늘도 한의원을 찾은 김덕순 어머니는 요즘 눈이 맑아진 것 같아 세상이 환해 보입니다. 치료를 받기 전에는 눈이 침침해 가슴까지 답답했다고 하는데요. 갱년기 증상까지 있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 1년 전에부터 이렇게 서서히 병원마다 다니고 눈물이 처음에는 좀 나다가 말겠지 하고 안 가다가, 그리 이제 이 안과를 이제 찾아가 봐도 안구 건조증이라 하니까 또 조금 기다리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한 1년 정도에서 1년 반 정도까지 흘렀는데, 나중에는 눈물이 너무 심하게 자꾸 나오니까 이걸 뭐 사회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눈물이 자꾸 날 때마다 자꾸 닦다 보니까 손수건도 어쩔 때는 막 그냥 이쪽으로 다 젖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병원을 다녔어요. 하여튼 안과라는 안과는 다 다녔거든요. 다 다녀봐도 안구 건조증이라고만 하고 약 주는 거 약을 넣어도 낫지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막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혹시 한의원 쪽으로 이 눈을 잘 보는 데가 있나 싶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막 약을 넣지 않아도 혹시 뭐 먹는 거로 해가고 뭐 될 수 있나 싶어서 한번 찾아와 봤어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요, 어머니?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예, 요즘에 하여튼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 예, 많이 하셔야 돼. 예, 눈도 좀 편하죠, 어머니, 눈물 나는 거. 예, 눈도 전에 그렇게 눈물이 줄줄 흐르던 것이 이제 좀 눈물도 거진 안 나오고, 예. 사람 만나는 게 이제는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니 갱년 증상 많잖아요. 예. 요것도 치료해 드릴게요. 이게 더 좋아질 겁니다. 예. 열 나는 거 조금씩 줄고 있죠. 예, 열 나는 것도 전에는 막 열이 되게 이렇게 올라오고 이랬던 예, 것도 예. 지금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예. 첫째 잠을 좀 잘 짭니다. 그리고 갱년 증상이 또 다른 사람보다 심했던 게 예. 요 소양인이라서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머니. 원래 소양이 열이 많고 한다 보니 예. 열이 많은 데다가 경련기가 겹치다 보니까 네. 더 생긴 건데,
어쨌든 모든 소양인 침구 환자에게 다 신장을 좋게 해서 열을 내리거든요, 어머니. 예, 침을 맞고 나는 날은 예. 특히 더 잠이 잘 와요.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더 잘 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했을 때 체질은 이제 소양인이셨습니다. 진료해서 알게 됐지만 주 증상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이게 눈물 흘림증을 하는데 그게 있으셨고 눈도 시력도 많이 저하되셨고 눈도 많이 침침하다고 하셨습니다. 20년 전에 자궁을 저출하셔가지고 호르몬제를 계속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갱년 증세 너무 심하셔가지고 열이 너무 많이 오르셨어요. 그래서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됐고 밥맛도 없었고 피로도 굉장히 많이 느꼈었어요. 그리고 폐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침, 콧물 가래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변비도 좀 심한 편이셨어요.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항상 좀 우울해집니다. 피곤한데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피곤하면 쉬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울하면서 동시에 불안, 조조, 우울함과 같은 정신적인 증상도 조금씩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소양인들이 갱년 증상을 더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양인들은 신장이 약하거든요. 신장이 하는 역할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좀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에너지를 밑으로 내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열이 한마디 쉽게 말하면 열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은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신장이 약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위로 많이 올라가는 거고 신장이 약하게 되면 체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침을 놨냐면 신장을 좋게 하고 에너지를 내리는 침을 놨어요. 소양인은 비대신소라고 하는데 신장이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소양인 치료는 신장을 좋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신장을 좋게 하는 침을 놓아서 치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치 약을 지어가지고 먹고 하여튼 매일 침을 맞으러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리가 있지만은 계속 먼 거리지만은 계속 다녔어요. 일단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약을 3개월을 먹고 나니까. 그래서 눈물은 계속 나지만은 소화가 잘 되니까 내가 조금 더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먹어보자 해가지고 3개월을 더 먹었거든요. 그래 6개월이 딱 되는 시점, 6개월 되는 그 달에부터 이상하게 몸이 전반적인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약간의 막 좀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이 있던 마음도 조금 좀 너긋해지면서 모임을 갔는데 다른 데는 손수건을 계속 내가 닦고 이러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오늘 왜 눈물이 안 나지?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는 눈물이 통 안 나는 건 아닌데 전에처럼 줄줄줄 흐르는 것이 거의 안 나오고 지금은 거진 이제 사람들을 만나도 어디 모임에 가도 이제 그렇게 뭐 눈물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황반면성, 녹내장, 안구건조증, 눈물 흘림증, 포도막염, 노안과 같은 대표적인 악과 질환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오장부를 다스려야 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눈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질환이 계신 분들은 내 오장부가 어떻게 안 좋냐, 내가 내 생활 패턴 중에서 오장부가 하는 게 어떤 게 있는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너무 과로를 한다든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너무 과식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활 습관부터 먼저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의 건강이 모든 질환 치료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오장육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온이 한풀 꺾였지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척추질환 환자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척추질환은 온도 변화에 따라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지금 여러분의 척추는 어떠신가요? 송곳 아니십니까? 송곳을 많이 몇 개를 모아가지고 콕콕콕콕 이리 찌르는 게 아니고 팍팍팍팍팍팍 밤새도록 일하는 거라. 그걸 못 견디갖고 세복에 갔다니까요. 1km 남짓 걷는 것도 계속 쉬었다가 걷고 쉬었다가 걷고 그런 증상이었어. 많이 아플 때는. 다리에서 오는 통증이 이게 허리 누르니까 통증이 얼마나 심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찌를 것처럼 아팠어요. 척추는 우리의 몸을 지지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쁜 자세와 생활 습관, 무리한 운동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척추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면서 그 치료법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진호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디스크하고 협착증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질환이야 뭐 다 비슷비슷한 거고 가장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또 가장 최소 침습인 수술인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디스크나 협착증 모두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얼굴 늙듯이 당연히 늙으니까 생기는 문제를 어떤 사람은 뭐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늙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과 똑같이 디스크가 파열되거나 협착증이 심해지시면 이제 다리가 저리니까 걷기가 힘드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수술이라는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비수술 쪽 치료야 뭐 신경성형술이라는 거가 대표적으로 있으니까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수술 안 하고 치료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주사도 맞아보고 또 그거 다음에 안 되면 시술도 하고 그러다가 다 안 되니까 저희가 수술적 방법을 초이스하는 거지 허리 척추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수술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조금은 여유로운 화요일 오후. 병원을 찾은 김옥선 어머니는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수술을 받은 환자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건강한 모습인데요. 허리가 아플 때는 옷 입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신발을 신으려고 이러다가 약간 내가 입증했어요. 많이 안 그러고요. 약간 이래 했는데 그게 저녁답 되니까 억수로 아프더라고요. 밤에 못 견디게 아팠어요. 그래가 할 수 있나 그래갖고 병원도 안 열자 119를 불렀어요. 내가 막 열이 너무 많이 났어요. 열이 많이 나니까 119가 와가지고 하는 말 열이 많이 나면은 작은 병원 받을 데가 없다. 큰 병을 갑시다. 이제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병을 좀 더 큰 병을 갔어요. 갔는데 내보고 이제 뭐라 하는 거고 뭐 호름이 많이 생기는 병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호름병은 아닌데 내가 하니까 의사가 그럼 찍어보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에 찍고 뭐 다 했어요. 해가지고 호름 생기는 병이라고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당장 아파가 못 견디니까 그 수술을 하자 이래 됐어요. 그런데 수술을 했어요. 한 달 있었는데도 그게 아프더라고요. 그래 이건 아니다. 딴 데로 가자. 이제 내가 아는 말이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러면 딴 병원을 가자. 이제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이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이 병원을 가자. 이제 이래갖고 이제 아침에 이제 문 여는 데를 보고 이제 맞는데 여기서는 고름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찍어보니까 아니라는 거라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그렇게 말하고 애매하니까 한 2주로 황진호 선생님이 2주를 보고 이제 내로 이제 체크를 하는 거라요. 체크를 해가지고 2주 때도 그러니까 고름은 아니다. 아닌 거 확실하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자. 이래 이제 4일날 이제 12월 4일날 수술을 했어요. 알리고 예. 뭐라니 꼬잡아 뜯는 거고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뭘 하면은 송곳 아니습니까? 송곳을 많이 몇 개를 모아가지고 콕콕콕콕 이리 찌르는 게 아니고 팍팍팍팍팍팍팍 밤새도록 일하는 거라. 그걸 못 견디갖고 세복에 갔다니까요. 뭐 그때 뭐 고름이네, 뭐 디스크 터졌네, 뭐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하여튼 고름은 아니었어. 뼈도 다 제거했으니까 아마 여기서는 마무리 되실 거야. 근데 뭐 제가 어머니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100점 맞을 수는 없다. 어머니 허리는. 그냥 원래 내 자체가 안 좋은 건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한번 고비 넘겨놓으면 또 아프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도 이 정도 걷고 그런 게 어디야. 걷지도 못하고 왔는데. 어머니는 크게 재활 이런 거 큰 의미 없다. 적절하게 조율하는 거 이제 본인이 알잖아요. 그래서 자꾸 걷는 연습 많이 하셔. 응? 많이 걸어요. 그래 조금씩. 그리고 일 많이 하지 말고. 일 안 해요. 하지 마. 이래가 무슨 일 할 겁니까?
더 좋아지게 하고 싶다고 해서 뭐 나사를 박는다든지 그런 어떤 걸 하면은 어머니는 진짜 이제 빠이빠이 해야 돼. 한 달에 몇 개 이제는 예. 많이 좋아졌으니까. 예. 그리고 무슨 문제 생기면 나한테 달려오셔. 예, 알겠습니다. 2021년부터 제가 치료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도저히 이제 큰 수술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환자분이었는데 많이 아프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차례 수술을 해서 좀 걷게 만들어 드렸는데 갑자기 주말에 또 아프셔가지고 응급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타 병원에 갔는데 이제 허리 4, 5번에 뭐 디스크가 터졌다 얘기를 듣고 급하게 응급 수술을 하셨거든요. 근데 뭐 가지고 온 소견상에서는 뭐 고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조금 이해가 안 가신 분이었는데 안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계속 왼쪽 다리가 저리다고 하고 못 걸으시니까 뭐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재수술을 해드렸습니다. 그것도 양방향 내시경을 해드렸는데 고름도 아니었고 또 뭐 디스크가 그렇게 파열돼 있지 않았는데 이제 뼈가 제거가 덜 생 상태로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이제 그거를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해드리고 이제 걷기 시작하신 거죠. 예, 그래서 복잡합니다, 이 환자는. 그리고 도저히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자동차로 치면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마지막 남은 부분은 큰 수술이고, 근데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뼈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좀 뒤틀려 있거나 아니면 아무리 심한 경우여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술의 영역으로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면 이 피사의 사탑도 뭐 하나 딱 건드리면 넘어갈 것 같잖아요. 척추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면 확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방향 내시경은 그런 변화 안 일으키고 수술할 수 있으니까 아주 그 심한 퇴행성 측만증, 무너지려고 하는 허리인 경우도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환자분이 거기에 해당되시는 것 같아요. 수술하고 발로 못 디디겠더라고. 우리 뭐 아들 그림 그리면 발목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만 점점 좋아지더라고. 퇴원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편안히 찌르는 게 없는 그런 게 없어지니까 좋는 거라요. 지금 내가 뭐 안 잡아도 이제 다닌다 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온기가 가득한 입원실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임종일 씨의 표정이 생각보다 평온해 보입니다. 작년 12월 출근길에 갑자기 통증이 나타난 이후 움직이는 게 무척 불편했다고 하는데요. 시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 남아있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출근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뒤쪽에가 아프더만은 앞쪽으로만 쫙 아파가 너무 아파갖고 걷지를 못하겠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갖고 한 이틀 쉬다가 요 앞전에 수요일 날이 빨간 날이라서 이제 그때도 못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 와가지고 그날 바로 시술을 했어요. 그 시술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이때까지 있다가 이제 안 돼서 이제 원장님이 그럼 이제 이번에는 수술해서 그 디스크 터진 걸 끄집어내자 이래서 이제 오늘 하게 됐습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찌릿 것처럼 아팠어요. 그게 이제 다리에서 오는 통증이 이게 허리 누르니까 이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허리라서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부담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시술로 했거든요. 이 수술 안 하고. 그런데 이따가 기다려보다가 이제 수술한다 하니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부담이 많이 갑니다. 임종일님, 네, 안녕하세요. 디스크가 이제 2번째죠. 1년 전이죠. 1년 전에 한번 했다가 좋아지고 또 재발해가지고 이제 뭐 디스크는 저희가 이제 재발이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현대의학으로 뭐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잘 모르는데 생겼던 분은 또 생기더라고 항상. 처음에는 잘 넘어가셨는데 이번에는 시술을 해도 이제 통증이 안 가라앉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터진 디스크를 좀 꺼집어내는 방법으로 오늘 하겠습니다. 원장님 잘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어떻게 뭐 이제 비수술적 방법으로 한 2주 해보려고 했는데 또 안 될 때는 또 안 될 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들어가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한 1년 넘으셨던 것 같은데 2023년도니까 한 1년 넘었네요. 1년 전에 이제 3, 4번의 디스크가 생기셔서 그때는 시술로 저희가 비수술 치료로 넘어갔죠. 이 디스크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재발이니까 1년 좀 넘어서 또 재발을 하셨는데 환자분도 비수술 치료를 원해서 비수술 치료를 먼저 했는데 위치가 고약한 부분이라 많이 아프거든요. 이 부위는. 근데 이제 2주를 기다려보고 통증이 조절이 안 되면 수술을 하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2주 동안 신경서영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 유지되고 또 일상생활이 안 돼서 이제 수술적 치료인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이제 고려하게 됐습니다.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 마지막 검사를 하는 종일 씨. 허리와 다리까지 통증이 심해 어제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젠 통증 없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분은 신경공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좁은 길에 터지셔가지고 아마 비수술적 치료를 한 번은 성공하셨는데 두 번째는 잘 안 되셔서 이제 그 터진 디스크를 이제 주워내라 들어가는 수술이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한 1cm 정도 안 되는 사이즈로 2개 구멍을 내서 하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통한 후궁 절제술이 진행됩니다. 이 수술은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정상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후방관절, 황색인대, 디스크 등을 제거해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인데요. 실시간으로 병변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해서 3, 4번의 디스크가 크게 파열돼가지고 딱 한 덩이 집어냈습니다. 당연히 다 제거됐기 때문에 증상도 좋아지실 거고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다들 아시지만은 근래 이제 최소 침습 수술 내시경을 이용한 거는 거의 몸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크게 주의할 건 없다. 근데 이제 그 3, 4번 디스크 때문에 약간 다리 힘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통증이나 저림이 많을 때는 힘이 떨어지는 걸 잘 못 느끼시다가 통증이 사라지면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계단 오르고 내릴 때 무릎이 좀 꺾이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이 좀 빠지면은 그거에 따른 재활이 필요하실 것 같고 수술 자체에 의한 재활은 크게 필요 없다. 디스크가 다 쟀기 때문에 바로 회복하실 겁니다. 몸 관리를 많이 안 했어요. 이때까지 조금 일하는 거 지치가 집에 오면 쉬기 바빴고 그래서 좀 몸 관리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헬스장 가는 건데 좀 무리 걷고 좀 많이 걷는 거 좀 많이 하고 유산소 운동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기장에 사는 이승휘 씨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집을 나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지만 이곳에서 수술을 받은 후 너무나 좋아져 병원 오는 날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통증으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힘이 듭니다. 제가 공직생활 서울서 이제 할 때 그때 26살 때부터 아팠어요. 그때는 이제 간혹 가다가 아파가지고 이제 이 도수치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 안마 유명한 데 가가지고 받으면 또 괜찮고 작년부터 많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하성에서 이제 진찰 받고
3, 4번 그 치료를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한 열흘을 입원했는데 퇴원해도 계속 아픈 거라. 그러니까 1km 남짓 그 걷는 것도 뭐 계속 쉬었다가 걷고 쉬었다가 걷고 그런 증상이었어. 많이 아플 때는 걷는 거, 무거운 거 드는 거 아예 거의 반병신 정도 돼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아이고, 벌써 수술하신 지 한 2달 되셨어요? 예, 2달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뭐 첫 단추가 이제 잘못 껴지는 경우가 저도 의사 생활 20년 했으니까 예, 뭐 가끔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은 결과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올라가셔서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그때 표현으로는 제가 조금 미진하다 해서 거기로 예. 이제 내시경으로 다시 해드린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측이시고 여기가 좌측이신데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뼈가 깎여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좌측만 수술을 하시고 우측은 보시면은 이렇게 잘려가지고 요만큼 뼈가 남아 있어서 여기서 신경이 눌리신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수술을 원래는 양쪽을 이렇게 깎았어야 되는데 V자 모양으로 여기를 이제 안 깎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요 뼈 잘라내고 여기도 다시 확인해드리고 해서 이제 결과가 좋으신 거죠. 우리가 나사를 박아서 유압수를 할 거냐 아니면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감압만 할 거냐 가지고 환자분들이 많이 갈등하시거든요. 뭐 나사를 박는 유압술이 나쁜 수술은 아니고 그런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최종 마지막 수술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수술이라는 것만 잘 알고 계시고 그냥 저 믿고 잘 와주시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아, 지금은 아주 편해. 그 마음 놓고 막 걸어 다녀. 나이 드세요. 거짓말 같은 일이지. 하여튼 뭐 앞으로 제발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은 더 좋아지실 거고 10년, 20년 더 잘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서울에서 이제 또 한 번의 시술을 하셨는데 실패하신 거죠. 이제 뭐 그러다가 한 2년 고생하시다 찾아오셨는데 뭐 수술의 방법의 차이도 있고 의사마다 어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은 수술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으셨어요. 환자 말에 의하면은 이제 없던 증상이 생기신 거죠. 원래는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이제 오른쪽 다리가 많이 심하게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수술 이후에 이제 그게 아파서 못 걸으시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덜 수술된 부위에 대해서 이제 재수술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튀어나온 뼈를 제거하고 나서는 이제 증상이 좋아서 지금 잘 걷고 또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거 척추 수술은 절개 수술이 보편화돼 수술 후 관리도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변 정상 조직들의 손상을 최소화한 수술 기법이 발전되는 추세로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입니다. 수술이 어떤 거냐고 환자분한테 이해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인체에 있는 모든 구멍은 통로는 다 막히게 돼 있습니다. 마치 하수구 또는 싱크대의 배수관 같이 다 오래 있으면은 다 막히는 거거든요. 척추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저희가 이제 척추관이라고 하니까 마치 싱크대의 배수구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막혔을 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쉽게 생각하면은 하수구를 쪼개는 거죠. 그래서 긁어내고 다시 조립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존의 수술 방법이죠. 다 째고 하는. 요즘은 다 내시경 같은 걸 넣어서 막힌 부분만 긁어내고 해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척추도 막힌 부분만 긁어내면 되는 거지 많이 째서 해체하는 수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이라는 거는 가장 덜 건드려서
인체에 있는 하수구 같은 척추관을 해체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그냥 긁어낸다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승희 씨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 앞 공원으로 향합니다. 수술 후 황진호 원장이 가르쳐준 운동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꾸준한 관리 덕분인지 수술 전부터 있었던 목의 통증도 좋아진 것 같다고 하네요. 그 퇴원하고 이제 원장님께서 일러주신 게 뭐냐면 처음서부터 조심조심 운동해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심조심히 여기 이 공원을 이제 한 바퀴 돌고 첫째 날 일주일에 이제 조금씩 돌아가지고 이제 10바퀴, 20바퀴 이렇게 하루에 돌고 이제 갈수록 좋아지겠죠. 이제 이게 원장님 말씀이 금방 좋아지는 게 아니고 5, 6개월 돼서 차츰 이 근육에 힘이 붙어야 된다. 그럼 그 기간이 한 5, 6개월 걸리니까 그때까지 무리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단일화해서 지금 그 치료 과정인데 제가 입원할 때 그 당시에 제 몸 상태하고 지금의 몸 상태는 걷기도 편하고 운동하기도 뭐 여기 공원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그래 좋습니다. 허리 수술이라는 게 결정하기 매우 힘듭니다. 예. 늦게 하면 근력이 떨어지고 또 몸도 안 좋아지시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수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또 너무 빨리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의 결과가 안 좋았을 때의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공존하게 되다 보니까 미루다 수술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시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잘 저울질해서 놓치지 않고 딱 이 타이밍에 수술할 때가 손에 안 보는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희도 주식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 적절한 시기가 있듯이 그런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주치의랑 상의하고 결정하셔서 좋은 수술적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고질병인 척추질환. 매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척추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하니까요. 정기적으로 척추 건강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